네, 저 방금 소개받은 허보열 변호사입니다. 뭐 6시간 동안 회생 절차하고 파산 절차하고 설명드리게 됐는데요. 아마 각자 니드가 있으시고 뭐 이번에 공부를 해보시겠다고 해서 신청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6시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뭐 길지가 않아서 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골자 중심으로 이 회생 절차 전체의 어떤 그 개념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구체적인 이슈가 생기거나 일이 생기셨을 때 찾아보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기본 지식 정도, 기본 지식 정도를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강의 자체는 뭐 짧은 시간이니까 길게 서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교재는 뭐 제가 간단히 정리한 거지만 이것은 정말 강의용으로 작성된 것이니까요. 교재용으로 쓰시고, 서점에 가면은 뭐 좋은 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요새는 책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실제 일이 생기시거나 뭐 자세히 찾아보시길 원하시면은 그걸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중에도 혹시 지금 제가 뭐 마스크 쓰고 있어서 아마 전달력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설명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동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채팅창 이용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질문해 주시면 그렇게 다음 시간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재 중심으로 먼저 이제 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생 절차는 이 회생 절차하고 파산 절차를 합쳐서 우리가 도산 절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산 절차라고 얘기하는데, 도산 절차는 기본적으로 왜 도산 절차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여기 교재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지급 불능이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글자 그대로 회생 절차하면 뭐 채무자를 살리는 절차고, 또 파산 절차라고 하면 채무자를 정리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이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모두 그렇게 대상이 될 수 있는 채무자가 바로 뭐 일반적인 정상적인 영업을 잘 하고 있으면 당연히 뭐 그럴 이유가 없겠죠. 지급 불능 상태에 있어서 더 이상 자기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 그런 사람들을 과연 사회적으로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방법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회생 절차와 파산 절차인 겁니다. 그래서 파산 절차 이 두 가지로 결국은 이 회사를, 이 채무자를 살리느냐 뭐 없애느냐, 이 두 가지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지급불능 상태를 다시 뭐 굳이 더 축약해서 얘기하면 도산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도산 상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회생 쪽으로 가냐 파산 쪽으로 가냐라는 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겁니다. 원래 사실은 이런 지급불능, 우리가 특히 은행 같은 데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만,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처리하는 가장 그 원천적이고 사회적인 디폴트의 방법은 사실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겁니다. 강제집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제집행을 해서 그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특히 회수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방식으로 회수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개별 재산, 채권 회수 나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막상 채무자에 대해서 너 안 갚았으니까 갚아라 하고 강제 집행하려고 나서게 되면 막막합니다. 재산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찾은 다음에 빨리 가서 가보니까 이미 절차가 종료돼서, 강제 집행 절차가 종료돼서, 강제 집행 절차는 아시겠지만 자기가 집행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도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지나서 못 받게 되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효율, 자기가 막 모든 재산을 찾아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 가보면은 특정 채권자들, 다른 그 재산의 소재라든지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채권자들만 먼저 받아가 버리는 부분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뭐 채권자들이 모든 개별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다 따라다녀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굉장한 사회적인 낭비가 있고, 물론 이제 이게 작은 채무자, 결국은 개인 채무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비율이 느껴지지 않지만, 채권자의 수가 많고 어느 채무자의 재산의 수가 많다면은 그 비율과 분봉평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두 번째로 고안한 게 이제 파산 절차인 거죠. 그래서 파산 절차라는 것은 이렇게 비율과 불공평 있는 방법으로 채권 해소를 하지 말고 채무자의 재산 전체를 어떤 한 사람, 우리가 파산 관제인이라고 우리는 이제 얘기하고 회생 절차에서는 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겨두고 그 사람이 이 채무자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만 일하면 되고 이 사람이 모든 재산을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효율성이 아주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골고루 나눠주게 되니까 공평성도 아주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산 절차가 고안되고 이거는 뭐 연원을 따지면 아주 오래전부터 물론 이제 서양의 제도겠지만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공부가 되고 연구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잠시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됐다고 해서 이 기업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파산시켜 버리는 것은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낭비다. 어떻게든 살려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계속 사회적으로도 개인들 같은 돈을 더 벌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계속 영업을 하게 만들면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기업이 생길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자본과 노력과 뭐 어떤 사람들의 사실 인생까지도 청춘도 바치고 뭐 이런 식으로 노하우가 엄청 쌓여 있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다. 그다음에 전후방 기업체들도 있죠. 어떤 기업이 망하면 전방 그 원자재 공급하는 회사들이랑 그 물건을 받아서 정리하는 회사들 그런데도 그렇고 우리가 일본 대기업들도 하청업체들, 벤더들이 도산하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이때 요새 차량도 차량용 반도체를 못 만들어 차량이 못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우리가 그 공급 체인들이 무너지면은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막 그 생각해서 결국은 가급적이면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것을 살려보자라는 것이 회생 절차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회생 절차가 생기게 됐고, 그러면 이제 회생 절차라는 것은 우리가 회생 신청은 대부분 채무자 본인, 그러니까 이 지금 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 본인이 하게 되는 거죠. 기업이든 개인인 건데 채무자 본인이 하는 경우가 뭐 99.9%라고 보시면 될 정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채권 해소라는 요 두 개는 좀 더 채권 해소라는 측면에 가깝다면 회생 절차는 채권 회수라는 측면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이 회사를 살리는 채무 재조정의 측면에 조금 더 이제 무게가 실어지게 됩니다. 이 두 절차보다는. 그래서 결국은 회생을 어떻게 시키냐? 우리 사회에서 회생은 물론 아주 경영 상태가 좋아져야 회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진짜 사회적인 회생은 당연히 경영을 잘해서 회생이 되는 게 맞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게 지금은 당장 이런 상태, 막 강제 집행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에서는 회생시킬 여유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민사 집행이나 파산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이 회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미국에서는 뱅크럽시 프로텍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파산 상태로 가는 걸 막아줘서 이 회사가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채무 재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생 절차는 아주 그냥 좀 뭐 적나라하게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채무 재조정을 위한 절차다. 우리가 물론 이제 채무 재조정 많이다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고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그건 뒤에 다시 나오겠죠. 뭐 자본 구조의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뭐 합병 분할 뭐 그런 구조 조정 방안도 같이 녹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채무 재조정을 위한 절차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을 뒤에 다시 나오는 회생 계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가면서 합니다. 결국은 이 회생 계획이 채무 재조정 플러스 알파를 담은 그 내용이 될 텐데 여기에 모든 구조 조정 방안이나 이런 회생 방안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확정시켜서 이것이 법률적 효력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회생 절차는 결국 회생 계획을 만들어서
또 법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만들어서 채무제조정 플러스 알파를 기하는 그런 절차다라는 것이 회생 절차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면 뭐 이런 기본 구조 하에서 이제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요.